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드디어 면접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요새 중고 신입들이 늘면서 이직 사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직 사유 접근 방법 하나씩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어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이고 군대 식의 문화가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혹은 배울 게 없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정어를 쓰게 된다면 굉장히 면접관님들께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꼬리 질문을 하거나 변명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배울 게 없다면, 혹은 너는 그 회사가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혹은 군대 문화고 보수적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나간다는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별로여서 이직했다라고 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불평불만이 많고 불만족을 많이 갖는 지원자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보수어는 부정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직 사유를 얘기할 때에 긍정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직 사유를 얘기할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 이직 사유를 대고자 하는 기업들이 대기업군 혹은 더 큰 회사로의 이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보다 더 많은 기회 혹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직을 한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방향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정어를 활용해서 이직 사유를 얘기하는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을 때에 나는 좀 긍정적 언어를 좀 활용해서 좀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 차이점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지원한 산업과 회사가 왜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군이라고 한다면 LG, SK 혹은 현대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군들이 이미 대기업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굳이 반도체를 선택한 이유, 혹은 너가 삼성전자 혹은 엔소를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납득시킬 수 없다면, 거기서 또 한번 면접관님들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지원자들을 또 한번 파고들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측면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하는 3요소 중에서 산업 그리고 회사에 대한 디테일한 이해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해당하는 영상은 좀 같이 참고를 하면서 어떻게 좀 지원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업종을 변경해서 이직하는 케이스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재 위주의 회사에서 경험을 하다가 B2B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태양광 회사에서 근무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자동차 대형 부품 회사로 이직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결국에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소비재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B2B 회사에 대한 이런 매력 혹은 이런 관심들을 좀 꼭 한번 실현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적 미래나 업무적 성격이 갖고 있는 매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돌파구를 찾아주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직 사유를 얘기할 때 있어서 솔직히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됩니다. 과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중소회사만 한 두세 군데 정도 이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에 지원하셨던 지원자분이 있는데요. 같이 이제 컨설팅을 진행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관님들께서 면접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왜 이렇게 많은 회사를 돌아다녔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얘기를 나누고 보니 실제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낮았고 조금 더 높은 급여 수준을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삼성과 같은 대기업 계열사에 바로 가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준비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규모는 작지만 급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는 회사에서 본인이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솔직한 얘기를 드렸을 때, 면접관님들께서도 충분히 납득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따로 지적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할 건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계속 도전을 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 주신다면,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중소기업 혹은 어떤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을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그 불씨를 태우기 위해서 3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이렇게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하실 면접관님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확실하게 불식시키는 게 조금 더 좋은 접근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근 들어서 늘어가고 있는 중고 신입들 그리고 항상 이직 사유 답변하기 힘든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활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별 답변 접근법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번 하반기 꼭 최종 합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쓰였습니다.